안녕하세요. 구의 시사토크 TV의 구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시청자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부동산 개발과 주택 조합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이 굉장히 그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정부 시에서도 경기도 고시 승인된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그 녹양스카이 59 조합 그 복합 그 지역 주택 조합의 그 서은석 조합장님을 모시고 지난 5년 동안에 이 토지조합 법적 분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된 동기는 토지주와 그 분쟁이 발생돼 가지고 1심과 2심에서는 토지주가 그 승소를 하였으나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조합원들이 승소를 하였고, 그 이후에 토지주께서 다시 그 고등법원에 그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지난 2022년 2월 18일 엊그저께에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 고등법원의 그 파기환송심마저도 조합원들께서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조합 측에서 저희 그 구호 시사토크 TV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인터뷰와 취재를 그 하고 싶다 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안을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을 했냐 하면은요, 이 문제는 그 의정부의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면서 가장 오래된 그 어떤 그 현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전국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를 사례로 우리나라의 그 조합 그 주택 조합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점을 한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 조합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네.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이제 한번 방송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다른 매체에 있을 때. 네. 그게 아마 그 2021년 6월에 그 대법원 파기환송 때 한번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저는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나 했더니만 이게 이제 또 고등법원에서 또 한번 이걸 다뤄야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 많은 조합원님들과 뭐 참 그 토지주분들과의 그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선 간단하게 요번에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우선 그 저희가 토지주하고 소송이 시작된 게 2017년도 4월에 토지주랑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걸 근거로 조합원들을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제 토지주는 계약이 무효다, 파기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등기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2심은 다 각하,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걸 이제 대법원 올라가서 작년 6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다시 판결해라 라고 해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 시킨 거고, 이제 엊그제 2월 18일 날 그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으면 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쟁점이 달라요. 1심, 2심 저희가 신청한 소송은 이 계약서를 근거해서 토지를 넘겨라라는 소송이었는데, 지난 1심, 2심에서는 이 계약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따지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해서 계약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보겠고, 당사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보는데 당사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소송할 능력이 없어라고 해서 각하당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각하시킨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내려보낸 거고, 근데 이번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맞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본안이라고 하죠. 이 계약서가 유효한지 만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처음 받은 거고,
판단은 뭐 계약서가 유효하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승소했고, 저번에 갔던 대법원하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제 갈수 있죠. 토지주께서 이거 나 불복한다, 부당한 것 같다, 부당하다 할수 해가지고 있죠. 다시 한 번 또 대법원을 갈 수 있다. 야, 그럼 지금까지 5년이 걸렸는데 뭐 앞으로도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뭐 올 중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법원 시스템 자체가 예. 그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올라온 사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심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4개월 내에 기각시키게 돼 있어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걸로 끝나면 7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고, 만약에 심리불속행 기각이 안 되고 기간이 도가되면 그때는 이제 장기화 될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 원만한 해결을 해주는 제도인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켜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올라온 걸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시킨다? 그러면 혼란만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연달아서 2번 막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거였으면 아마 지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지 않고 그냥 기각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패소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순순히 그 조합 측의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죠. 예. 그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게 뭐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고등법원 제18 민사부 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판결문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송의 그 사건 제목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을 텐데, 사실 이 방송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5년 동안 여기 그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회제되고 또 경기 북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합들 측에서도 여기를 많이 또 이 소송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시작된 그 원인을 지금 이제 그 간략하게 아주 명쾌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쭉 그 취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실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파악된 거는, 자, 토지주가 조합 측하고 약정서를 맺어서 토지를 팔 테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이걸 분양을 하자. 이게 이제 원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취재를 할 때 의정부시가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승인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 6월 5일 날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사업이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된 건 맞죠?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그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이제 사업이 시작된 건 맞는데, 그 도시개발 구역 내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 개념인데, 그 미니 신도시 안에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은 신도시 계획을 잡은 게 경기도에서 이제 인허가를 해준 거고, 그렇죠. 그 신도시 안에 있는 주상복합 용지,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질 땅, 거기에다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 방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그 민간 사업이지만은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에 그 인허가를 내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맞죠. 조합원에 이제 가입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 막말로 그냥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나 도의 그 취지에 의해서, 공공성의 취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감,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 하는 신뢰감으로 이제 많은 조합원님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고 네. 제가 취재했을 당시에는 원래 이 사업이 2020년 6월 4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저 최초 계획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아직 뭐 이건 사업 인허가는커녕 조합의 인가도 지금 안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쟁을 겪고 왔는데 그 이유가 네. 그 홍보관을 짓고 네. 조합원을 모집하고 네. 분양을 했습니다. 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네. 뭐 여기 뭐 지역의 뭐 시의원, 도의원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처음에 홍보관 개관할 때 그렇죠. 뭐 축하 인사도 하고 또 메시지도 또 주고 희망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토지주 분도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네. 추진과 완료의 의사를 막 내비쳤고 네. 근데 갑자기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네. 뭐 본인의 이제 명분은 여기 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조합 측에 그리고 뭐 30층 이상을 일반 분양을 하기로 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 명분을 내세워서 토지주께서 이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업 신청 내고 시로부터 여기하고 나는 사업 안 한다. 네. 그리고 조합 측에다가 난 조합 측하고 사업 안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분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최초의 사업이 진행될 때 이제 조합장이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이게 개인하고 토지주가 계약한 게 아니고 네. 가칭 조합 네. 결성은 인정하고 토지주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 조합장이 지금 우리 서영석 조합장님께서 2대 조합장인데 토지주는 그 당시에 내가 계약할 때 그 당사자가 아니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다 해서 이제 거부를 한 거고 여기서 승계해서 그게 맞다. 그리고 조합이랑 계약을 한 거지 네. 개인이랑 한 게 아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소송의 본 그 게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1심, 2심에서는 이 계약이 약정된 게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 네, 네. 그 내용이었지 계약 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가 아닌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토지주께서 승소를 하셨고 네. 거기에 조합 측에서 이거는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아니냐 네. 이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네.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라. 네. 그리고 다시 왔고 네.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당사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네.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게 이 판결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토지주께서는 네.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기각이나 확정이 아니고서는 네. 파기환송은 다시 한번 그 재심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법원에 한번 올라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예측하기로는 이제 뭐 제가 지금 토지주 쪽이 아닌 이제 비대위, 비교적 토지주의 입장에 있는 비대위의 이제 관계자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토지주께서는 그 재심 청구를 할 의사를 뭐 명확히 하고 있다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상황에서 뭐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조합 측에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계약 그러니까 그 토지 약정서에 유무효를 놓고 치열한 공방과 법적 소송을 벌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한 이제 피해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뭐 토지주 분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고 조합원들께서도 이제 피해를 발생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조합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유효야 무효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토지 가격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토지 가격이겠죠. 그분이 원하는 건. 네, 뭐 사실 저희가 이 고등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네네. 법원에서 이제 원만하게 원고 피고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조정 기간을 가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한 달 조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동안 그 전에는 이제 자칭 비대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뭐 토지주는 뭐 토지 가격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예. 이렇게 분쟁이 생긴 건 조합이 잘못해서인 거지. 예. 토지주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한 달 정도 판결 전에 이제 조정 기간을 가질 때 보니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평당 2천만 원에 계약한 땅인데 평당 6천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6천. 6천? 네. 3배가 더 되는 거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재판부 앞에서 이제 6천억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비대위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토지주가 뭐 3억 5천에 조합원들 확정적으로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조합장이 딴 생각이 있는지 그걸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 얘기가 나온 거는 맞아요. 토지주가 3억 5천에 입주시킬 수 있다. 3억 5천이라는 기준은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3평 기준으로 34평 기준으로 3억 5천인가? 아무튼 3억 5천에 입주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토지대 6천억 줄 수 있다. 그러니 6천억 줘라. 결국엔 그 얘기였는데 뭐 6천억 얘기는 쑥 들어가고 3억 5천에 입주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조합장이 반대했다. 조합장이 딴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법이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토지대를 6천억을 주려면 일단 전체 조합원 2,581세대를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 가능해요. 넘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평당 2천만 원에 전 세대를 완판을 해야 되고 지금 조합원이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예정되는 2,581세대를 평당 2천만 원에 다 완판하고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규 분양이 평당 2천만 원에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죠. 맥시멈 뭐 1,850 이 정도인데 그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제가 뭐 여기 태세기에서 그렇지만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여기 평당 분양 가격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 그렇죠. 그 정도 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평당 2천만 원에 다 완판을 해야 가능한 금액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주상복합 건물에 이제 상가가 1,400평 정도 있는데 1,4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상가거든요. 그 상가가 완판해야 되고 미분양 하나도 없이 완판. 그리고 공사비를 평당 550만 원 수준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의정부의 평당 2천만 원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상가 100% 완판이 안 되고 지금 뭐 스카이오 축구 저희 부지랑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단지 내 상가만 해도 비어 있고 뭐 명동 한복판에 있는 상가도 비어 나가는 판에 1,500평이나 되는 상가를 100% 완판해야 되는 조건인 거고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평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에는 가능은 하겠죠. 그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면. 근데 저희 조합원들은 다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을 할 거라고 예정하고 들어와 있는데 어서 말도 안 되는 작은 시공사 갖다 붙이면 평당 550만 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3억 5천 가능하고 6천억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요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실현될 수 없는 얘기를 토지주께서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주하고 약정을 맺고 그거에 따른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폭발적인 반응과 성과가 있었고, 근데 그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은 벌써 끝날 수 있었던 사업이, 그렇죠. 지금 입주했죠. 토지주께서 뭐 어떤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고 명분을 얘기하고 이 계약은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지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500평입니다. 네, 전체 면적이 네. 평으로 따지면 네. 1,500평을 그 당시에 그 2,000억에 이제 매입을 조합 측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네, 평당 2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네, 계약을 그럼 2천 뭐 몇백억 네, 되겠네요. 2,114억 정도. 네, 그 정도 됐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5년이 지나면서 이게 한 6천억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 분양가가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5년 동안에 그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뭐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합원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토지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이 소송을 기다리고 뭐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낸돈에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걸, 내 집 네. 마련을 갖는 걸 꿈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국토교통부의 그 재개발 관련 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이 계약의 가장 쟁점이 되는 게 토지주가 주장하는 거는 나는 땅을 팔기로 약정을 했지만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이걸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줘야 되는데 네. 나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 조합 측이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무효야. 네.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추진위원회가 됐건 네. 아니면은 그 여기에 그 업무대행사 이런 데들이 현행법으로는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 겁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 토지를 매입할 게 아니고 이제 토지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자체는 그 전에 저희가 모집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일간지에 모집 공고만 내면 누구나 다 모집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2017년도 초기에는. 근데 이제 2017년도 6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모집을 하려면 그 시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또 개정된 게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제 주택법상 설립인가를 받을 때 그 전에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전체 면적의 80%만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설립인가를 내줬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네. 근데 지금 바뀐 법은 토지 사용 승낙서만 갖고 안 된다. 그게 언제 바뀐 거야? 이게 정확히 언제 바뀌었더라?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불과 뭐 1년? 1, 2년? 길어도 2년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지금 조합장님이 너무 전문 용어를 쓰고 어렵게 얘기를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 드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렇죠. 땅을 안 산 상태에서 상태에서도 누군가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서 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시행하는 사람이 네. 아니면은 뭐 그 업무대행사가 네. 막말로 네. 사기칠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 안 하고 진행했는데 지금 상황같이 토지주가 야 뭐야 난 땅 안 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조합 가입하고 돈 낸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법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현장도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된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일단 모집을 왜냐하면 해버렸으니까. 토지주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나는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예? 나는 이걸 뭐 내가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될 네. 의무도 없고, 이걸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분 입장에서는 현행 법에 의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이 보통 뭐 말없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분쟁들이 발생돼서 제가 아는 쪽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년 만에 완결이 된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준공까지 걸린 시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사업이 그냥 무산되거나 사업이 진행되거나 둘 중에 아 그럼 그건 하나인데 재개발이었나? 그렇죠.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한 이게 20년 재개발 정도 재건축 조합 아파트들이 이런 분쟁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쟁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아까 이제 조합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줬지만은 법의 개정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행스럽게 뭐 한 1년 정도 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은 일정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그럼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전에 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전 그대로 법대로 가는 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모집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시는 거예요. 분들은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고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되면 되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이 판결문을 이제 봤는데 네. 야, 이건 뭐 원고부터 해서 피고까지 이 소송비가 어마어마하겠어요. 뭐 이 보니까 뭐 저같이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태평양이니 뭐 김앤장이니 뭐 막 변호인단이 막 엄청난데 뭐 한두 군데 선임한 것도 아니에요. 양측이 다 뭐 한 4-5군데씩 선임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비대위 쪽에 핵심적인 인사를 이제 취재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조합에서 5년 동안의 소송 전쟁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승소한 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재판 2시에 그 재판을 이제 파악을 하고 21일 날, 18일 날 소송 결과 나오고 주말이 껴가지고 21일 날 기사를 냈었는데 조합 측 얘기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토지 측을 거의 대변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비대위고 그분들의 입장의 얘기를 이제 좀 청취를 했어요. 네. 연락을 드려가지고 청취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게 판결문이 어저께 나온 거죠. 네. 어저께 1일 날. 21일 날 나온 거고 네. 제가 그 통화를 드렸던 상황은 21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거 나오기 전이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주장은 뭐냐면 뭐 토지주께서 항소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예.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을 이제 주장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토지주분의 그 사모님 땅이 여기 있다. 네. 근데 이 소송은 마치 이 소송은 토지주분의 땅만 가지고 소송을 한 거지 사모님 명의의 땅은 가지고 소송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판결을 받아도 그 사모님 땅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대위는 제가 볼 때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요. 뭐 법이고 뭐고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게 그 법인지 일단 저희가 토지주랑 계약한 거 일단 이번 판결이 계약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고 계약한 게 그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그 토지주 아내분 땅이 포함돼 있어요 그 계약서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당시 그 계약서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그 당시의 명의도 그 사모님 명의였어요?
그 당시에는 KJ 산업인가 다른 사람 명이 있었고, 응.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 주인이 이 땅을 다 소유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유하고 나면 다 소유한 땅을 조합에 팔겠다라는 계약서인 거고, 지금 이번 판결에서도 그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조합한테 팔아라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지분은 여기다 명시해서? 네. 제가 지금 판결문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각 원고 그 네모칸 쳐져 있는 게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요겁니까? 네. 아. 별지 4라는 데가 아마 예. 와이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네. 요게 와이프분 땅이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나오네요. 네.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예. 현재는 피고 대표이사 조성의 이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누구의 땡땡땡. 땡땡땡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예. 근데 이 토지까지 이제 판결문 뒤로 쭉 보시면 이거 전문적인 용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땅을 내가 사서 이 땅을 같이 팔기로 한 거야. 이 계약은. 그러니까 그걸 이행해라는 그걸 이행해라. 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는 그 땅은 못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못 본 건지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하고 통화할 때 이제 판결문 봤을 테니까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계약 당사자 지위. 네. 지금 요 판결은 당사자 지위하고 계약의 유효성하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지금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맞다. 네. 유효하다.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죠. 이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결을 내린 건지.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지난 1심, 2심에서 판단했던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은 잘못됐다. 당사자가 맞다. 이게 이제 당사자 확정된 거고. 이제 계약서 얘기로 가면 계약서 이행해라. 계약금을 받으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고, 그리고 조합 그게 이 내용인가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항변 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합이 당사자가 맞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 거는 적법하고 토지주는 그러니까 항변할 이유가 없다 이 뜻인가요? 이거 갖고 딴지걸 필요 없다. 매매 계약서만 얘기해라. 이거는 딴지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맞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3일 피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피고와 이 사건 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건가요? 네. 여기서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는 조합을 지칭하는 건가요? 최초에는 이제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라고 했죠. 추진위원회. 네. 추진위원회가 이제 민법상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최초 주장에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추진위원회는 단체가 아니었다. 단체가 아니었고 그 단체를 승계했다고 하는 현재의 조합. 그럼 단체가 아닌 걸 현재의 조합이 어떻게 승계했냐? 그러니까 너희 둘은 다른 단체다. 근데 왜 너네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해서 각각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런 내용이군요. 제가 이게 지금 방송하면서 저는 팩트만 가지고 지금 판결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보면 토지 쪽이나 비디오에서 보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조합 편을 드는 거 같이 또 지난번 방송 때 나 어필 받았었어요 사실은. 왜 조합 얘기만 다루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요청을 해라. 요청하면 비대위 측 의견이나 토지주 의견도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얼핏 지금 보고 있는데 토지주께서 구속력을 그 부정하려면은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보다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게 대우건설이나 이런 그 시공사를 그 홍보 목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그 매도하고 이럴 때 이미 인정하고 했지 않냐 이 뜻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런 뭐 대기업에 나 이 사업 할 거야 토지주가. 그리고 그 대상이 파트너십을 가진 게 이 조합하고 업무 대행사가 여기고 뭐 이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때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결론을 내린 게 이 사건 매매 약정은 2017년 4월 3일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매매 목적물, 대금 등 계약의 주요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가 합치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이게 팩트죠. 그럼 여지껏 5년 동안 제가 비대위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럼 5년 동안 제가 비대위나 이런 쪽에서 들은 얘기는 다 헛소리죠. 저희는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너희 얘기가 맞다. 그렇습니까? 오늘 한결같이 주장을 했는데도 사실 저도 이거 이제 사실 이 저기 뭐예요 지역의 언론사라든가 내가 이거 취재하면서 장시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걸 깊이 개입들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못해요.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취재할 수 없는 내용이고 어느 한쪽 의견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인허가 주무관청인 의정부 시도 취재를 하면은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면서 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토지주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때문에 조합 측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줄 수도 없고 또 조합 측은 공공성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의정부시가 이걸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가들이 이렇게 추진을 한 거고 우리는 시하고 경기도를 믿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 하고 조합에 가입을 했고 근데 이제 와서 설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약정서도 다 있지 않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시가 참 난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사실 죄송합니다. 비대위 측에서도 그렇고 토지주 측에서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혹시 조합 측에서도 민원 많이 넣나요? 초기에는 좀 넣었었죠. 시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뭐 시장님 댁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근데 뭐 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시위만 하고 막 아각거릴 게 아니라 아설이 안 나오게 상대방이 지적하지 못하게 깔끔하게 그냥 판결 나오면 그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참 어떻게 보면은 복지부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시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자 이렇게 그때 제가 취재할 때 느꼈을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만 받아오라 그랬거든요 시가.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말한 게 대법원에서 유효하다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받아오라 이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지난 대법원에서는 계약서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이번 고등법원 판결 받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시청에 내용 전달은 했고 대법원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분명히 갈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판결 나오고 나면 그때 하자라고 했더니 뭐 여전히 대법원 판결 나오면 해야죠.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설립 인가나 이런 걸 밀어붙이기에는 시도 좀 부담이 있을 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양측이 서로 그 민영사
고발부터 해서 소송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참 그런 와중에 여하튼간 뭐 고등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조합장님이 보시기에 그 향후의 전망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 토지주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어떤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합의 의향은 저는 그 일전에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로한테 윈윈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서로한테 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땅이 저희랑 계약하기 전에 취득 원가가 1,000억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의정부 시세를 보면 알아요. 지금 현재 의정부 시세가 주상복합 용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땅이 평당 2,100만 원이에요. 제일 비싼 게 현재 시세가. 근데 그걸 5년 전에 2천만 원에 책정을 했어요. 그럼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격도 지금 적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소송 붙고 서로 힘드니까, 그리고 시간 싸움 하니까 고등법원 판결 나오기 전이라면 일정 실제 법원에서 판결 전에 조정할 때 제가 그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토지 계약되어 있는 금액 드리고 5년간 늦어진 거에 대한 이자 조합에 양보하겠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노 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토지 쪽에서 합의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조합원들 의사를 물어야겠지만 일단 저는 합의의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 끌었는데 이 땅을 이 가격에 사오면 그 부분은 그 조합원들에 대한 의사는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묻고 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조합장님이 뭐 이렇게 그럼요.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일단 같고. 토지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요. 제가 총회에서. 그래서 제가 협상을 해도 되는데 제가 반대하는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묻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물어볼 거리가 돼야 물어보는 건데 그 전에 나왔던 조건은 뭐 아예 조합원들한테 의사를 물을 가치가 없는 정도의 제안이었고, 지금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조합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볼 만하다라는 수준이 나오면 조합원들 의견을 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는 합의는 반대입니다. 제가 무지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뭐 3월 9일날 지금 대선 앞두고 지금 뭐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 여야가 다투는 쟁점 중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랄까 그 집값 폭등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개발에 따른 민간업자의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랄까 여야 대선 후보끼리 서로 지금 다툼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또 이 지금 사건의 판결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의정부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민들이 아우성치는 얘기가 말이 되냐, 이게 집값이. 그렇죠. 집값이 뭐 지금 의정부도 보통 뭐 30평 40평대가 뭐 6억이니 8억이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더해요. 집 못 사요 서울은.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동, 강서지 뭐 이런 쪽도 뭐 기본이 막 50억 막 60억 막 이런 상황, 뭐 최하 뭐 30억, 20억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집값의 폭등이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뭐 법에 걸릴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이런 분쟁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뭐 토지주께서야 뭐 한 푼이라도 뭐 토지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소송비, 이 평양 막 이런데 선임하려면 이거 뭐 소송비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뭐 분양 가격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계 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상향적인 상황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채무 비율이 올라가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크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들 같은 경우야 뭐 가격에서 큰 변동이 없을 텐데 이제 저희가 추가 모집을 더 할 예정인데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뭐 비용 발생된 게 없었으면 추가 모집 저렴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추가 모집했겠죠. 지금 원래 그 모집하려고 했던 조합원의 지금 한 50% 60% 정도 모집, 40% 정도를 더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40%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만, 이게 과연 의정부만의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뭐 이건 하나의 예지만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것과 유사한 분쟁, 토지주와 조합 간의 분쟁이 됐건 아니면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주가 됐건 아니면은 사업 시행자가 됐건 애시당초에 나쁜 마음을 먹고 진행되지 않을 사업을 과장 홍보하고 뭐해서 조합원들 모집해가지고 소위 먹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을 때 또 그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고 새로운 시행사가 붙고 그 전에 들어갔던 비용이 거기에 얹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조합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 바라고 싶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 정말 바라고 싶은 게 서민들이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져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건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지역 주택조합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관련 법을 좀 현장에 전문가들, 이런 조합장님들이나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현실적인 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그 조합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조합원들한테. 뭐 누가 듣건 뭐. 조합원 여러분 승소했습니다. 많이 기뻐하셔도 되고 누차 설명드린 대로 대법원 한 번 더 가겠지만 저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스카이59 가입했다 그러면 사기당했네, 그거 왜 했네, 이런 말들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괴로우셨을 텐데 머지않아 스카이59 조합원인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조합원님들한테만 얘기하면은 이게 또 나보고 편파 방송한다 뭐 어쩌다 뭐 누가 또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자, 의정부 시에다가도,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이 조합에 의정부 시청 공무원, 뭐 경찰분들, 뭐 기타 교육계에 계신 분들, 의정부에 상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나 시민분들한테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저도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흔히 말하는 사기당하는 조합, 뭐 늦어지는 조합 이런 게 없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100% 안전한 지역주택조합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라서 지역주택조합을 없앨 게 아니라면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겠죠. 참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국토교통부의 건설과 관련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에 대한 관련 법들이 좀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합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내가 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누구나 편안하게 그리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 그 법안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우리 그 서은석 조합장께서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실 그 심적인 고충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이게 분쟁이다 보니까 뭐 형사 고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도 또 뭐 소송에도 휘말리고 뭐 조사도 받으러 진짜 숱하게 다니고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지역주택 조합의 병폐 하루빨리 없어지고 그 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사라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